안녕하세요. 앞에 강의가 좀 길었죠, 그죠? 예, 오늘 여기서는 조금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의를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모두의 공유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문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생성, 문장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규칙. 우리가 그걸 그 phrase structure rule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구조 규칙으로 해서, 우리 오형식 문장이 있죠. 동사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뭐 자동사라고 하고, 동사 다음에 이제 명사구가 오면 그건 목적어라고 부르죠. 여기서 타동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두 개 있으면 뭐 수요 동사. 그래서 그걸 소위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어가 있고, 그게 이제 목적어에 관련된,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면 두 목적어 사이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런데 밑에 이제 오형식 같은 경우는 그 목적어와 그 다음 목적어가 서로 is로 될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he makes him happy 그러면은 he's happy가 되겠죠. 또 he makes이면 doctor면 he's a doctor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오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생성의 개념이 되는데요. 그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무한정한 어떤 그 생성, 다시 해서 생산성을 인정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한정한 문장이 있음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문장들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제한되어 있을까? 여기 이제 책에서는 재미있게 무슨 뭐 종로에서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가야 되는 경우에, 물론 가장 좋은 건 그냥 내 맘대로 빡 해서 빨리 가면 되는데,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죠. 예, 왜냐하면 먼저 뭐 길을 가다가 일단 인도 위주로 걸어가야 되는데 차도로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어떠한 지켜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이쪽 부분에서 저쪽 인도로 넘어갈 때, 그럴 때 뭐가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신호등이라는 체계가 있고, 또 자동차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마구잡이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도로 가야 돼. 또 차도가 양쪽에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또 속도도 되어 있고, 또 거기도 차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우리가 one way, 그러니까 일방 통행이 있으면 또 그걸 피해서 또 가고,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여러분이 요즘에 그 뭡니까? GPS라는 거를 갖고 찾아보면 그런 게 다 가만히 돼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로 갈 때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 보면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결국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또는 주변의 상황에 관련된 여건들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갈 수 있는 방식은 거의 무한정이고, 또 말할 수 있는 문장도 만들어지는 게 무한정인데, 거기에는 어떠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숫자가 무한정이라는 것은 가능성으로 열려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문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문법은 뭐 생성의 부분과 더불어서 생성되는 것이, 어떤 것이 그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좀 더 그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를 이끌어가는 표현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문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법의 경우에는 자칫 무슨 그 우리가 그 무슨 뭐랄까 수능이라든가 또는 뭐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뭐 이런 거 시험 칠 때 맞춰야 되는 문법, 물론 그 문법도 여기에 일환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의문문을 만들 때는 뭐 do를 앞으로 빼라든가 that을 간다든가, 그게 이제 3인칭인 경우 he나 she인 경우에는 I나 you는 do가 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죠. 제한을 줘서 가능한 문형.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씀으로써 원하는 의도를 전달하게 하고, 의중이 있으면 그런 문장을 쓰게 하고, 형식을, 그리고 상호 간에 서로 오해를 피해가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문법을 인간들은 모두 갖고 있다. 위에서 아까 원리와 매개 변수라고 그랬는데, 원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법의 기능이 하나이고,
매개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자동차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오른쪽으로 가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중앙선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간다는 것은 똑같은 방식이나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이 일종의 하나의 매개, 파라미터적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인간은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소위 보편적으로 어떤 문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쓴다는 것이죠. 아동들이 언어를 배울 때 부모들의 말 속에서 아까 말한 그와 같은 제약 조건들을 인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의 문형을 만들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방식, 우리가 이것을 인간이 공유된 문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라 그럴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전장이죠. 그 131페이지 위에 그 구속 이론이니 세이타 이론이니 격 이론이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원리로 이름이 주어진 거죠. 촘스키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소위 Government and Binding이라는 1981년도에 나온 책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GB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Government 하면 어떤 통제 개념이 있고요. 바인딩 하면은 결속. 예, 그래서 통제 결속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제기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의 그 어떤 형태의 모델에 있어서의 촘스키식 모델에서의 주어진 문법 형태는 아까 말한 대로 구속 이론이니 세이타니 이론이니 또는 격 또는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제의 또는 제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에서 바라본 그러한 보편 문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32페이지에 보면 그 많은 자료들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두뇌 속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있는데 문법 형태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문법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시의 배아라고 그럴까요? 배아가 되는 DNA적 측면으로 보면 어떤 아주 기저의 핵심적 능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그 다음 여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시간을 끄는데 그 132페이지에 현재의 보편 문법은 명백히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이 무슨 뜻이냐면 촘스키 교수의 이론이라 하더라도 보편의 문법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존재하나 그분이 제의한 그러한 모델의 어떠한 하나의 문법적 모델이 본인이 제의한 어떤 목적성에 100%가 닿았다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촘스키 교수는 3단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관찰의 단계를 만족하는 이론의 모델, 그 다음에 소위 그 기록, 분석 기록한다. 그 다음에 기록 분석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단계에 가면 비로소 어느 정도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 이러한 부분에 가는 과정에 있지, 아직도 on the process죠. 그렇죠? 예, procedure 단계다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촘스키는 이제 계속 그 보편 문법의 원리와 그 원리는 이제 제약입니다. 소위 하지 마, 무한대로 만들지만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이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상의 숫자로 1000개를 만들어내면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여기서 이거 다 통과한 50개만 사용해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촘스키 교수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그 133페이지에 밑에서 보면 영어의 수동어가 일반적으로 타동사에 국한되며 따라서 ask는 수동어가 되지만 wonder나 care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문장을 제대로 쓰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일종의 제약이죠. 안 되니까 얘들은 수동어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동어를 무한정으로 만들어도 얘는 아까 wonder나 care는 빠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방식, 제약하는 방식, 이게 촘스키식의 일종의 하나의 프린시플들의 역할이다. 그런 프린시플을 인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프린시플 자체를, 그것이 인간이 뇌 속에 DNA상으로 해서 뭔가 기저에 아주 숨은 잠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잠재성, implicit, 소위 함유된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일단 여기서 설명을 그 정도로 하고요. 선천성이란 함유된 능력이, 그게 나타난 모델을 제시한 거, 언어를 위해서, 그게 촘스키의 원리와 매개의 변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은 주로 안 된다, 제약하는 수단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나중에 통사론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13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